자, 실무 13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1번인가요? 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might well 동사 원형인데 잘 해석 안 하게 되는 부분인데 정확하게 하면은 동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가 조동사 하나 부사 하나 그 호흡 하나 놓치지 말고 가자고요.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하는 연습. 끝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섬세함을 길러야 돼요. 외연 확장보다는 지금부터는 이 딥하게 파고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해석이 되나 안 되나 비슷한 느낌이 드시겠지만 이런 것들 잘 챙겨 가셔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A를 사용 쪽에 놓다인데 그냥 이거 쉽게 말하면 A를 사용하다의 수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put 다음에 A가 목적어고요. to use의 use는 요 명사 use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요거 하나 기억한 상태에서 문장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이 만만치가 않은데 같이 가볼게요. They, 그들은 똑같이 might well이야.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한 거냐면 정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를 뭐로 정의하는 거냐면 as an animal, 동물로 정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매는 사람이니까 사람을 동물로 정의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어떤 동물이냐면 비웃음 당하는, 웃음을 받는 거니까 비웃음 당하는 동물로 정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for 뒤에 문장이니까 왜냐하면으로 쓱 묶어주시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다른 동물이나 아니면 생명이 없는 그런 이 사물이 만들어낸다면 무엇을 똑같은 효과를 낸다면 그것이 항상 뭐 때문일 거니까 그것은 always because of 항상 뭐 때문일 거니까 몇몇 유사성 때문일 거니까 사람과의 유사성 때문일 거니까 아니면 because of에 걸리겠죠. of가 있으니까 낙인 때문이래요. 사람이 그 동물에게 주는 그리고 use 뭐 때문이냐면 사용 때문이야. 그가 put A to use가 A를 사용한다는데 그가 그것을 하는 사용 때문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쌤 무슨 말인지 단 한 개도 모르겠는데요. 그러시면 정상이에요. 그렇게 쓰여있는 문장이니까 다시 한번 해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동물로 정의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 비웃음 받는 동물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다른 동물 아니면 some lifeless 그게 생명이 없는 물체가 똑같은 효과를 만든다면 이것은 항상 인간에 대한 유사성 때문이고요. 인간이 그 동물한테 찍는 그 스탬프 낙인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하는 그것에 대한 사용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뭔 말이야? 가보도록 할게요. 늘 제가 강조드리는 거지만 요거는 뭐처럼 보자. 빈칸처럼 보자. 요거의 특징은 추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추상적이지 않고 보자마자 무슨 말인지 알겠으면 문제를 낼 필요가 없으니까요. 요걸 갖다가 뭐로 하면 된다? 구체화시키면 된다. 근데 구체화시킨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근거를 지문 내에서 찾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상 빈칸의 풀이 원리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일단은 요 문장부터 읽을 거고요. 연결사가 있으면 체크를 하실 텐데 지금 딱 보이는 연결사가 있어 없어? 없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알겠죠? 일단은 문장을 읽고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문장을 먼저 읽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서?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빈칸에서 타겟팅하는 것처럼 이 문장을 읽고 결국에는 여기 빗줄의 의미를 찾는 거니까 여기서 건질 만한 힌트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래요. 됐습니까? 자, 몇몇 철학자들은요. 정의해 왔습니다. 인간을 뭐로 써요? Animal which laughs. 해석해보니까 웃는 동물로 정의해 왔습니다. 그럼 웃는 동물이라는 게 man이랑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웃는 동물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 사람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처음부터 읽으시면 되겠지요. 됐습니까? 자, 가볼게요. comic. 웃긴 거죠? 희극은 존재하는데 pale. 뭡니까? 몰라요. 창백함 아닌가? 몰라. 엄격하게 인간인 것의 pale 속에 있대요. 이해할 수 있어 없어? 이해가 안 돼요. 넘어갑시다. 풍경이 아름다울 수도 있고요. 매력적일 수도 있고요. sublime 몰라도 되는데 숭고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하찮을 수도 있고 ugly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절대 이렇게 laughable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야? 모르겠어요. 풍경이 뭐죠? 그러세요? 이런 느낌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당신은 동물을 비웃을 수 있죠. 근데 only because 뭐 때문에 당신이 감지했기 때문에 그 동물 속에서
인간의 태도와 표현을 감지했기 때문이죠. 여긴 이해가 되거든요. 동물을 보고 웃어요. 그러면 왜 웃습니까? 원숭이 보고 웃는 이유가 뭐야? 동물인데 인간같이 행동을 하니까 거기서 인간의 태도나 표현을 발견했으니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는 이해가 돼요. 당신은 모자를 보고 웃을 수 있대요. 근데 너가 즐거워하는 것, 이 경우에 당신이 즐거워하는 것은 펠트나 스트로의 조각이 아닙니다. 뭐냐면 모양인데 사람이 그것에게 주는 모양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자꾸 뭐 동물을 보고 웃거나 아니면 사물을 보고 웃는 게 인간의 태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인간의 태도나 표현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사람이 그 모자에 주는 모양, 그런 것 때문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럼 이어지겠죠. 몇몇 철학자들은 정의하는데 인간을 웃는 동물로 정의를 합니다.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잘 모르겠는데. 더 읽어볼까? 그들은 이해가 되겠네요. 철학자들은 당연하게 정의를 해요. 똑같은 말 하죠, 지금. 이것을 동물로 정의하는데 laughed at, 비웃음 받는 동물로 정의를 합니다. 왜냐면 만약 다른 동물이나 생명이 없는 물체가 똑같은 효과를 낸다면 뭐 때문이다? 아, 이 말이구나. 인간에 대한 유사성. 그 다음에 인간이 그것을 주는 낙인. 아니면 인간이 하는 그 사용, 효용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동물을 보고 아니면 사물을 보고 피식하는 이유가 뭐야? 인간의 성질과 닮아있기 때문이고요. 인간의 표현, 인간의 태도를 가지고 있고요. 인간이 그것에 부여하는 의미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구나. 그러면 이 웃는 동물이라는 말은 인간과 닮은 특성을 보는 거구나 라고 인식하시면 되겠네요. 빈칸처럼 근거를 잡아가지고 넣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인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번, 아름답거나 매력적인 풍경. 안녕히 계시고요. 인간이 종종 그 스스로, 인간 스스로를 장관으로 만든다. 안녕히 계시고요. 웃음이 발생을 하는데 인간과 관련되어 있는 것, 인간의 태도, 인간의 뭐 유사성, 인간과 유사성 이런 거니까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 인간은 웃을 수 있습니다. 제한 없이 모든 거에 대해서 웃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웃음에 대한 거 아니고요. 웃음이라는 게 인간이 만든다라는 게 아니라 인간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물이나 동물이 웃길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이 다 아니고요. 답은 3번 가져가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가벼운 문제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에서 2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I.2점이라고 쓰면은 저기 봤네. 요거는 즉이라는 말입니다. 이디스트라는 라틴어에서 따온 거고요. 다시 한번 앞에 있는 말을 받아주겠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proportionately 하면은 뭔가에 비례하여 라는 말이고요. 요거랑 동의어로 똑같이 써드리면 전명구로서 as를 쓰고요. as a proportion 명사형을 쓴 다음에 of A라고 쓰면 똑같은 말입니다. A에 비례하여 이런 말이니까 같이 적어두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E를 자주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뭐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아, 같은 말이구나 라고 인식하시면 참 좋겠다. 됐습니까? 자, 가볼게요. 문장 어려워요. For the environment to be declared a rich goods. 잠깐만요. 일단은 for 플러스 명사가 투부정사 앞에 있으니까 의미상의 주어이고요. 굿이 뭐야, 저기서. 앞에 어가 있을 때 명사겠지. 됐어? 그러면은 재화겠네요. 프로는 뭐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프로인데 프로소셜이라고 하면은 사회의 친화적인, 친사회적인이죠. 그러니까 부자의 친화적인 굿이 뭡니까? 좋음입니까? 명사일 때? 아니죠. 재화, 굿즈. 그러니까 환경이 친부자적인 재화라고 선언되기 위해서. 즉, 어떤 거냐면 that 이하의 것인데 부자인 사람들이 뭐 하는 경향성이 있는 거야? 소비하는 경향성이 있는 거야. 비례해서 더 많이, 돈이 많은 거에 비례해서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많이 소비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 개소리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넘어가죠. 그러기 위해서 아무튼 그 환경이라는 게 친부자적인 재화다라고 선언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증거가 필요해요. 어떤 증거입니까? The amount, 양인데 환경적 재화, 소비되는 환경적 재화의 양이 주어네 tend to rise, 증가하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As a proportion of, 수입에 비례해서 뭐함에 따라서?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서 수입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경향성이 있다. 뭐가? 환경 이 재화의 양이.
그러한 증거가 필요하대요. 뭔 소리입니까? 다 오늘 이런 느낌이네요. 그죠? 환경이 친사회적 재화라고 선언되기 위해서, 즉 어떤 거냐면 부자인 사람들이 그거에 비례해서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걸 소비하는 걸 말한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어떤 증거야? 소비되는 환경적 재화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성이 있는 거야. 수입에 비례해서 수입이 증가할 때. 됐습니까? 자, 제목인데요. 쉽지가 않았죠. 하지만 문제는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연결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립니다. 더스 같은 게 있으면 매우 편해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사가 더스밖에 없는 걸로 보입니다. 즉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비슷한 얘기를 계속해서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시험 문제, 평가원 문제 나오면 쉽지만은 않은 제목 문제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런데 글을 읽으실 때 어쨌든가 내가 믿는 구석이 있고요. 글에 있는 문장 전체를 다 이해해야 문제 푸는 것은 아니다. 제가 늘상 강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래요. 첫 문장 읽으면 뜨억하거든. 뭔 소리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다가 우리가 점점 정보를 쌓아갈 때 확실하게 느껴지는 부분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고, 됐습니까? 그게 연결사 주의라면 거의 정답으로 직결되니까 글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문제는 풀 수가 있겠다. 알겠습니까? 가볼게요. 환경이 뭐 이러한 재화로서 이 선언되기 위해서, 즉 부자들이 비례해서 가난한 사람들보다 많이 쓰는 거래요. 그러기 위해서 증거가 필요합니다. 환경 재화의 양, 소비되는 양이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거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증거가 필요하대요. 사실 모르겠죠.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부자랑 가난한 사람들 뭐 이걸 비교해가지고 부자인 사람들이 뭘 더 많이 쓰는 것 같대요. 느낌이 오십니까? 안 오죠. 환경, 자연 환경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이한데 그들은 공공재입니다. 그렇구나. 이 공공재인데 뭐 됐을 때 개인들의 한 그룹에 제공되었을 때 또한 제공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 왜? 공공재니까요. 한 그룹한테만 주면 다른 데에도 공급이 같이 되는 거죠. 뭐 때문에? inability, 무능력이죠. 다른 사람들을 배제할 수 없음이 되겠죠. 무능력이니까. 뭐로부터? 이득으로부터. 끝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연 환경의 특징이 뭡니까? 공공재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한 곳에 베네핏이 가면 다른 곳에도 자연스럽게 베네핏이 똑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배제할 수가 없다지 않습니까? thus 겁나 중요하죠. 인과관계 연결사고요. 다시 한번 요약해주거나 앞에 문장과의 인과관계를 보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에어 퀄리티도 환경아니야 공기의 질을 향상시키면 뭐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의 그룹이 마운트하기 때문에 캠페인을 뭐를 위해서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마운트 뭔지 알아 몰라 모르면 지나가는 겁니다. 아무튼 환경을 위해서 캠페인을 마운트하기 때문에 공기의 퀄리티를 향상시키면 다른 사람들인데 무관심했던 더 나은 공기 퀄리티에 무관심했던 사람들 또한 향상을 경험한다는 예시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이어지죠. 아 알겠다. 자연환경 공공재니까 베네피트를 같이 받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there is no feasible을 알아야죠 여러분들. 실현 가능한 메커니즘은 없습니다. 뭐에 대해서? 그들을 배제하는 거에 대해서. 즉 무슨 말이야? 얘네들 배제할 수 없다. 왜? 공공재니까요. 깨끗한 공기로부터 배제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메커니즘은 없습니다. 공공재. 그래서 공공재가 가지고 있는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 아예 해주죠. jointness of supply. 이 공급의 join, 협동, 공급의 joint. 그 다음에 배제할 수, 같은 말이죠. 배제할 수 없음이니까 이게 같이 간다. 자연환경은 공공재인데 베네피트를 같이 받아요. 하나의 영향력 혹은 implication 의미가 뭐냐면 만약에 부자가 더 많은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면 그들은 강요할 것입니다. 더 많은 퀄리티, 환경적인 퀄리티를요. 누구한테? 가난한 사람들한테요. 그들이 소망하는 것보다. 됐습니까? 마지막 문장? 뭔 소리야? 모르겠어요. 이거를 잡고서 그냥 가시면 된다. 알겠습니까?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도요,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해석은 되지만 이게 딱 그 느낌이 오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야. 괜찮아요. 원래 그래. 그러니까 독해라는 게 시험장 가면 사실 그렇거든요. 이거를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나 혼자서
다리 꼬고서 풀어보면은 겁나 쉬워. 근데 시험장에서 풀면은 긴장하기 때문에 이게 내 본 실력만큼 안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되냐면 일단은 시험 전까지는 겸손하게 공부를 하세요. 뭐 하나라도 모르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방식으로요. 근데 시험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 어깨 피고 당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딴 내용이 나왔을 때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럴 수는 있어. 내가 공부 쥐뿔도 하나도 안 했어. 근데 안 읽혀. 겁먹지 말자. 이건 거의 뭐 쇼지, 개그지 그냥. 그게 아니라 납득할 만큼 공부를 하시고 시험장 가서 이런 문장 보고 쫄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쓸 수 있는 그것은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알겠죠? 가볼게요. 답을 찾아보자고요. 1번. 환경적인 퀄리티, 환경의 퀄리티에 대한 정의와 의미 아니고요. 공공재적 관점인데 어디에 보는 자연 환경을 보는 공공재적 관점이죠. 자연 환경은 공공재이고 이것은 이 베네피트를 같이 공유한다라는 특성이 있겠죠. 정답은 정확히 2번 가면 되겠다. 자연 환경에 대한 공공재적 관점. 배제할 수 없고 이득을 같이 본다. 더 깨끗한 연료 나온 적 없습니다. 자연 환경인데 이게 생물 다양성이 웬 말입니까? 자연 환경 땡땡 이것은 포함하는데 살아있고 살아있지 않은 땡땡 안녕 계시고요. 답은 2번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다. 자, 37번으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assuming that 쌤 assume은 가정하다 아니겠습니까? 맞는데요. 이게 문장 맨 처음에 나오면 뭐뭐라고 가정하면 이 말이야. 요거를 우리가 if 대용 어구라고도 해요. if 대용 어구라고도 합니다. 물론 다 우리 강의에 있는 내용인데요. 또 뭐가 될 수 있냐면 suppose나 아니면 supposing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provided 종종 나오죠. 요거나 providing 물론 분사구문으로 쓰인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 전부 다 뭐가 됩니까? 뭐뭐라고 가정해보면 이런 뜻으로 if의 대용 어구로 쓰인다. 됐습니까? 두 번째 거의 수거 표현급이에요. 주어는 얘기될 수 있다, 뭐뭐 하다고 이런 느낌인데 주어는 뭐뭐 하다고 쉽게 말해서 간주, 되다, 여겨지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는 게 깔끔합니다. 됐습니까? 가지고 가서 문장 하나 보자고요. assuming 딱 봤을 때요. 뭐뭐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이것 역시나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말이죠. 이거 역시 가능하다면 그것 그리고 다른 quantifiable 그러니까 정량화시킬 수 있는 진술들이 됐습니까? 뭔가를 수치화시킬 수 있는 다른 진술들과 그것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누구의 눈에는요? 도덕 실현주의자들의 눈에는 여겨질 수 있습니다. 뭐 하다고요? 가지고 있다고. 그런 진술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도덕적인 권위를. 무슨 말이야? 몰라요.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의 진실은 as objective 객관적입니다. 뭐라기보다는요 주관적이기 보다는 그렇구나 이 말이구나. 진실이라는 게 객관적이구나. 알면 끝. 왜? 얘가 있으니까. 그렇군. 넘어가시면 되겠죠. 37번 뒤요. 글 자체가 어렵다의 느낌보다는 조금 헷갈려요. 답 고르기가. 가볼게요. 도덕적인 realism MR이라는 게 철학 이론인데요. 뭐라고 언급하는 거냐면 특정한 도덕적인 사실이 존재하고 따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쉽다. 도덕적인 실현주의 같은데 이게 도덕적 사실이 존재하고 그게 따라져야 한다. 상식적인 얘기죠.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확인하는 거래요. 이러한 논쟁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도덕적 가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소재가 좀 무거워서 그렇지? 도덕적인 사실이 있고 그걸 따라야 돼.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도덕적인 가치를 확인해 보는 것이다. 자, 가겠습니다. A번. 이거 역시 가능하다면 잠깐만 갑자기 왜 이거 역시 가능해? 이거 역시야. 그럼 뭔가 가능하다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탈락. 그것이 그럴 수 있다면 어때요?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중요한 것은 확인하는 거야. 도덕적인 가치. 그럴 수 있다면. 어때요? 나쁘진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세모의 느낌이 돼요. to do so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뭐야? 도덕적 가치를 확인하는 거 확인할 수 있어 확인하기 위해서 괜찮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짱구를 굴려야 돼요. 이게 안 돼. 요거는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활용하셔야 돼요. 여기가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얘를 활용하는 거를 넘어서서 그 다음에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보시는 게 낫겠죠. 왜냐면 제시문에서 처음 붙이는 게 어려운 거니까. 됐습니까? 물론 어떤 친구들은 조금 더 B보다 C가 혹은 C보다 B가 낫다라고 느껴가지고 가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요게 거의 일반적인 형태일 거라고요. 조금만 읽어볼게요. 위에 거 A번. 그러니까 A가 지워지니까 확실한 것부터 이용하자고요. 그거 역시 가능하다면 그거 역시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뭐 B나 C에서 뭔가 가능한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런 진술들이 절대적인 도덕적 권위가 있다라고 여겨질 수 있대요.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의 진실은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입니다. 그러면 A 다음에 얘가 올 수 있나? 그것이 그럴 수 있다면 이거는 그냥 명제예요. 근데 뭐가 그럴 수 있어요? 이상하죠.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야? 진실이 객관적이다, 주관적이지 않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뭔 말이야? 요것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봄으로써 또 끝까지 읽음으로써 일단은 A에서 B나 C로 가는 게 뭐하다?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명제인데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단 A가 맨 마지막에 오는구나는 잡을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간 확실한 것부터 뭔가 좀 생각을 해놓고서 시작을 하자는 겁니다. 되십니까? 자 그러면 B에서 C로 가건 C에서 B로 가건 B, C, A나 C, B, A일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씩 보자고요. 일단은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몇몇 방식들에서 이것은 뭐가 같냐면 cost benefit 비용과 이득을 분석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게를 재보는 거죠. 판단해보는 거죠. 부정적인 것들, 긍정적인 것들 모두 다요. 그러한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 나쁘지 않죠? 위해서 누군가는 조사해야 돼요. 도덕적인 스테이트먼트를요. 뭐와 같은 살인은 잘못된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올 수 있을까? 비용과 베네피트 분석을 하는 건데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다 고려해 본대요. 그 도덕적인 진술을 이렇게 examine 하세요. 어때? 글쎄. 여기 해볼게요. 뭐 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이러한 진술이 사실인지를 그러다 결정하기 전에 결정되어야 하는데 뭐가? 진술의 진실성이 실제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가 보세요. 결정될 수 있다면 혹은 이 평가될 수 있다면 누군가는 그런 다음에 조사하려고 시도해야죠. 진술을 실제 세계의 맥락에서 이게 실제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갖다가 결정하는 게 먼저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먼저라는 걸 쓰고요. 그런 다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조사하려고 해야 돼요. 무엇을? 실제 상황 속에서 그것이 그 진술이 조사될 수 있는지를 됐습니까?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나쁘지 않죠?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것들을 고려해보는 겁니다. 그러한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그것도 그렇게 고려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런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하겠죠.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결론을 이렇게 짓는 거예요. 지금 내가 37번을 풀어가는 방식이 되게 멋있어요? 아니면 되게 투박해요? 엄청 투박하지 않습니까? 이게 본인들이 시험장에서 할 일이거든요. 나도 멋들어지게 풀어내고 싶지만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현실감에서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워지는 것들을 토대로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것을 찾는 거예요. 얘는 제시문과 붙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이랑 붙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를 활용해가지고 안 되는 거, 되는 거를 명확하게 집으시고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단서적으로 좀 어려울 때 그러니까 앞에만 봤을 때는 제시문과 둘 다 뭔가 되는 것 같지만 사이사이 보니까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first, 처음에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런 포인트들 됐어. 그 다음에 미세하게나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can be 여기도 can be 아니야. 문제를 풀고 보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요런 소스들을 통해서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쉬운 글이 아니죠. 이게 뭔 내용이야? 몰라요. 몰라. 내용을 하나도 이해 못했어요. 근데 요런 단서들을 보고서 간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굵직굵직한 서치 같은 거, they 같은 거 있을 수 있겠지만 없는 경우에도요. 단서는 있을 수가 있다. 뭔가 명제가 나오면서 끝나는 느낌? 그러니까 안 돼. 여기서 뭔가 가정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니까 안 됨. 그러면 A 뒤에 박아. B, C를 정하면 되는데 사실 비슷한 말 같아. 그러니까 해석으로 가기가 어렵다. 그럴 때 눈에 보이는 소스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요. 특히나 평가원은 그게 더 심하다. 명확하게 준다. 왜? 이의제기를 받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 때 여러분들 헷갈린다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헷갈리면 어떻게든 단서를 잡아가지고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게 소재의 연결성이든 아니면 단어 하나하나의 메커니즘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잡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너무 양에 급급해하지 말고 특히 평가원 문제들은 왜 이렇게 구성이 될까? 해설지도 읽어보시고요. 강의도 보시고요. 본인이 생각도 해보시고요. 맞춰가면서 그 결을 갖다가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라스트. 전치사 다음에 부정어 명사 이렇게 나오면 뒤에가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가 됩니다. 우리가 강의에서 언급하는 바로는 타이프 원도치라고 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게 이렇게 앞에 있으면 뒤에 도치가 된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는 부정어를 추가해가지고 의미를 더해 가셔야 되겠습니까? 해석을 굳이 쓰진 않을게요. 여기는요. 두 번째 더 케이스는 기본적으로 true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실이다, 뭐 그러하다 정도의 느낌으로 해석이 돼요. 됐습니까? 가볼게요. Most ideas, 대부분의 생각들은요. 과학에서 단순히 뭡니까? Theories, 이론입니다. 뭐라기보다는 법칙이 아니라 이론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in few cases, few는 뭐야? 부정어죠. 그러니까 거의 어떠한 경우에서도 뭐뭐하지 않단데 이렇게 문장 처음에 전치사 플러스 부정어 명사가 나오면 의문문 어순으로 it is possible이 아니라 is it possible로 뭐가 된다? 의문문 어순으로 바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요. to say 말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뭐를 가지고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면 something 무언가가 항상 사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이 문장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과학에서의 생각이 법칙, 완전한 법칙이 아니라 이론 정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우에 확실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문제 가볼게요. 바이 컨트라스트를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실 거냐면 대조적으로 뭔가 지문 내에서 흐름이 조금 바뀌는 구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정상이고요. There probably never will be. 뭐가 없을 거냐면 충분한 검증, 테스트가 없을 겁니다. 진화에 대해서.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 뭔가 진화에서의 충분한 테스트가 없을 거예요. 어디까지 진화시키는 거냐면 그 법칙의 지위, 스테이터스까지 이렇게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충분한 테스트가 진화에서 없을 것입니다.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우리가 지금부터는 어차피 이 말은 까먹어요. 지문 내로 내려가는 순간 단절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하나하나 지나갈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가볼게요. 진화의 이론에서 이론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의미합니다. 진화적인 생각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해오지도 않았고요. 검증되어 오지도 않았고요. 검증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가능한 상황에서요. 오호라. 진화적 생각이라는 게 검증될 수가 없구나. 모든 상황에서. 과학에서의 대부분의 생각들은요. 이론이야. 뭐가 아니라 법칙이 아니라 왜요? 거의 모든 경우에서 불가능하거든요. 말하는 게 확신을 가지고 무언가가 사실일 거라고요. 됐습니까? 과학에서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법칙이라고 하지 않고 이론이라고 하는 거구나. 몇 개의 실제 과학적 법칙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요. 이것은 주장하는데 모든 자연 시스템, 자연계 내에서 에너지의 총량은 똑같은 상태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비록 에너지의 형태가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이렇게 바뀌는 에너지의 변화죠. 변화의 형태가 발생하더라도요. 아무튼 에너지의 총량은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번 앞에서 뭔가 법칙으로 쓰기가 어렵다. 왜요? 다른 상황에서 다 적용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몇 가지의 그 actual scientific 그 법칙들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얘는 모든 자연 시스템 내에서 에너지는 항상 동일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는 법칙이네. 근데 여기는 법칙보다는 이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럼 뒤를 보셔야 돼요. 이것은 검증되어 왔습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세팅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유가 없어요. 믿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Would it ever not be the case? 그것이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워낙 다양한 세팅과 상황 속에서 검증이 되어 왔으니까 그것이 사실이 아닐 거야. 에너지 보존 법칙이 사실이 아닐 거야. 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죠. 그러니까 법칙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번을 봤을 때 약간 넘어올 때 뭐지? 왜 갑자기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하지? 근데 여기서 받아주니까 나쁘지 않죠. 3번 가겠습니다. The reason is quite simply 이유는 단순히 뭐 때문이냐면 진화가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발생하기 때문이죠. 진화가 걸리기 때문이죠. 오랜 시간을 걸리기 때문이죠. 여기는 어때요? 뭔 소리야? 진화가 걸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갈 수밖에 없어요. 몇몇 예시들인데 공업 흑화 밑에 있죠? 의 예시들과 같은 몇몇 예시들이요. 전개가 됩니다. 충분히 짧은 시간 기간 동안에요. 인간들이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을 여기는 짧은 시간이래요. 뭔 소리야 또. 일반적으로 그런데 진화적인 과정은 over such extraordinarily long spans of time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발생을 하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subject them 그들을 어떤 위치에 두는 게요. 직접적인 관찰의 위치에 두는 게요. 뭔가 어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봐봐.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 지금 짧은 시간이래요. 기간 동안에 발생을 합니다. 인간이 관찰할 수 있대요. 근데 진화 과정은요. 오랜 시간 동안 발생을 한대요. 어때요? 이어지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 동안 발생을 하는데 예시들이 진화 과정은 오랜 시간 동안 발생을 해가지고 직접 관찰하기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죠. 응?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여러분들. 아까 봤던 그 뭐였어? 그쵸?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이 너무 많이 검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진화가 오래 걸려. 잠깐만. 진화가 오래 걸리면 직접적인 관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요거는 검증이 된 건데 갑자기 이유에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답은 어디로 갑니까? 3번에서 단절이 느껴지죠. 됐습니까? 이렇게 가셔야 돼요. 됐어. 위로 올라가시면 반대로 뭐가 없을 거냐면 진화에 대한 충분한 테스트가 없을 겁니다. 그것을 법칙의 지위까지, 물론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그 예시들 중에 하나지만, 법칙 중에 하나지만 반대로 진화에서는 법칙까지 올려줄 수 있는 충분한 테스트가 없을 것이다. 이유가 뭐냐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이지요. 요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3번 뒤에서 이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단절을 찾는데 사실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들쭉날쭉한 느낌이 드니까. 그러면 확실한 거 지우고 거기 내에서 다시 한번 굴절이 발생하는 것을 찾아가지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수능 때까지 빠지지 않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퀄리티다. 하냐 안 하냐는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진다.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들 힘들겠지만 힘내시고, 더워지는데 지치겠지만 화이팅 하셔가지고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